지극히 일상적인 어느 평일 아침, 우리는 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분한 음악이 흐르는 그녀의 방. 올해 23살의 구수정 씨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수정 씨의 옷장에는 화사한 색상의 의상이 없습니다. 주로 검정색의 옷을 즐겨 입기 때문이죠. 그건 단지 수정 씨가 검정색을 좋아해서만은 아닙니다. 화사한 색깔을 입으면 일단 좀 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무난한 색상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옷을 주로 입는 것 같아요. 학교로 향하는 수정 씨. 그녀의 집에서 학교는 쉽게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매일 그 먼 길을 굳이 걸어 다닙니다. 걷는 것을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면서 말이죠. 등교 시간에는 이게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게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걸어오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이곳이 그녀의 학교. 강의실에 도착한 수정 씨는 늘 그렇듯이 한적한 위치에 자리 잡습니다. 버스도 강의실도 사람들이 많은 곳은 수정 씨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입니다. 즐겁게 떠드는 친구들과 수정 씨의 표정이 좀 다른 건 카메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울한 상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데 그러니까 진짜 웃상이 있고 울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약간 그런 시크한 그런 이미지면서도 알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웃상이 아닌 거를 웃상은 항상 드물어.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전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기분 나쁜 일 있냐, 뭐 안 좋은 일 있냐 이런 얘기를 좀 가끔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표정이 어떻길래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 수정 씨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옮기고 정리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이 일을 선택한 데에는 그녀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제일 편해요, 도서관 일이. 사람을 대하는 알바도 해보고 그런 알바를 할 때는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항상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은 항상 편안하니까 그 점이 다른 알바랑 비교했을 때 제일 좋은 점 같아요. 촬영팀의 카메라와 하루를 보내는 특별한 경험. 하지만 수정 씨는 내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걸 찍게 되면 그런 거를 남한테 다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 내성적이다. 그거가 가장 걱정이 됐어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따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생에 뭐가 재밌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됐어요. 네, 수정 씨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내향적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우린 바로 이 내향적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혼자 보내는 시간입니다. 집에 오래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일단 밖에 나가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2, 3일 혼자 있다고 하면 진짜 우울할 것 같아요. 나중에 벽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자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딱 느낀 거예요. 혼자 있어도 굉장히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혼자서 영화 볼 때도 많고 아니면 집 앞에 한강에 가까우니까 한강에 혼자 뭐 산책하러 가기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편하죠. 딱히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편한 거예요. 친구 관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폭은 넓은데 굉장히 얕아요. 뭐 3명에게 연락이 왔다. 그럼 알았어 하고 시간대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만나고 싶고 얘도 만나고 싶고 얘도 만나고 싶은데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여러 사람이랑 있으면서 얘기하고 막 즐겁게 떠들고 하는 때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저도 모르게 막 업이 돼 있어요.
그렇게 폭 넓다 보면은 너무 이 사람한테 막 소홀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아는 게 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뭐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인간관계가 많아짐에 따라서 갈등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설레죠. 어떤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막 기대도 되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견디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 모토는 2번 보면 친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 빨리 화제를 찾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 꺼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얼굴도 빨개지고 말도 좀 평소랑 다르게 더 더듬고. 그럼 상대방도 좀 거북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쪽에서도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니까 좀 어떻게 빠져나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성격을 내외향으로 처음 구분한 심리학자 융은 외향성이란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것, 내향성이란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내향성, 외향성은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의 성격을 관찰하고 판단할 때 가장 쉽게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아이젠크에 따르면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새로운 자극을 즐기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을 뜻합니다. 반대로 내향성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하며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선호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인간의 노화 단계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얼마 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We decided to start a large-scale project to study personality difference and similarity across cultures. And in each sample, for the sample for personality traits, one requirement was to have at least 200 valid people assessed. And we end up with 15,000 individuals we assessed in the 50 culture. 문화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찾아본 연구, 50개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oreans tend to score relatively close to the average across cultures. So their profile, it's not extreme in any way. The only major difference is on extroversion, but they tend to score relatively average on neuroticism, on openness, on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상당히 내향적인 특성을 보이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특성을 지닌 나라에서 살아가는 내향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한 은행의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지원자들은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표정과 손짓 하나에도 신경을 씁니다. 뭐 눈빛,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실 면접이 주는 부담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떨려서 지금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좀 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대인관계나 어떤 그런 그 고객과의 은행에 있어서는 고객과의 어떤 접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담 스킬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되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적인 능력을 가늠해보는 것만큼 면접에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장단점으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대학 시절 5개 동아리와 학회에서 대표직을 맡아 리더십과 팀워크를 길러왔습니다. 본인의 적극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원자들. 그런데 그들 틈에 유독 긴장한 모습의 지원자 염동균 씨가 있습니다. 드디어 동균 씨 차례입니다. 비전공자로서 부족한 전문성을 기르는 계기로 삼겠으며 순간 할 말을 놓친 동균 씨. 답답한 심정을 아는 면접관이 미소를 보여주지만 지금의 동균 씨에겐 그 미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면접관님 눈치 보랴, 얼굴 웃음 표정 생각하랴, 그 다음에 질문 내시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랴. 막 너무 바빴거든요, 머릿속으로는. 뒷 배경이 하얗는데 면접관님이 세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같이 다 하얀 걸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반대로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손을 드는 동균 씨.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왜 용기 내어 못다한 말을 이어봅니다. 다 못했을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떨었을까? 첫 면접이라 그랬을까? 혼자 많이 후회도 하겠지만 각각의 개인은 그만한 가치라든지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왜 내가 외향적인 태도로 바꿔야 될까? 또는 사람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활발하고 먼저 다가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바꿔야 되는 줄 바꾸기는 싫으면서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바꾸면서도 내키지 않고. 동균 씨의 이러한 고민은 많은 내향적 성격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이게 조직에서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발히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은 그런 인재를 선호합니다. 클라이언트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기는 힘드니까 그걸 내향적 특성을 가진 나라면서도 내향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가 외향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한 동의어 사전에는 외향적인 사람을 활동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 사회적인 사람 등 대부분 무척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자폐성을 가진 사람, 외로운 늑대, 자기 도취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을 검색해봤습니다. 외향적 성격은 감정 표출이 자유롭고 활발하며 명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적극적, 사교적, 개방적이며 지도력이 있다고 표현하네요. 내향형이란 검색어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실행력이 부족하며 회의적, 비판적인 사람. 또한 소극적이며 까다롭고 비사교적인 사람. 너무 다르죠? 야, 너 그 성격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래. 이런 걸 잘 어울리고 이래야지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바꾸라고, 성격. 바꾸라고 그 말 되게 많이 들었고요. TV의 드라마를 봐도 다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다 외성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쪽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외향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도록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로 이제 까불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또 그게 또 나중에 또 제 정신적인 데미지로 바뀌거든요. 또 그게. 점점 더 외향성을 요구하는 사회. 부정적 시선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내향적인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우선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부터 알아보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레몬즙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흔히 외향적인 사람들을 사교적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는 성격. 낯선 사람들과의 춤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 동안은 다 감기 그런 걸렸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 있고. 춤 자체가 나에게 매력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춤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생긴 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직접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인 독서 동호회 사람들. 낯선 만남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즌 혼자 있는 거 편하죠. 그러니까 많이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낯선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게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들의 차이를 한 방울의 레몬즙으로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이번 실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됐습니다. 실험을 기다리는 두 팀의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레몬즙을 한 두세 방울 정도,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그걸 자극성 타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극성 타액을 1분 동안 마찬가지로 뱉지 않으시고
실험의 포인트는 레몬즙에 반응하는 침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레몬즙이라는 외부 자극에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먼저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잽니다. 이번엔 혀에 레몬즙을 뿌린 뒤 1분 동안 침이 생성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1분 뒤 입안에 있던 솜을 꺼내 자극에 반응한 침의 양을 재는 것이죠. 내향인과 외향인의 평상시 타액량은 외향인이 좀 더 많았지만 레몬즙으로 인해 분비된 침의 양은 내향인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아이젠크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생물학적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즉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대뇌피질의 각성 수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부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차이가 바로 외향성과 내향성 같은 이런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내향인과 외향인의 생물학적 차이, 결국 그 차이를 밝히는 해답을 우리는 뇌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레이엄 머레이 교수. 그는 성격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뇌일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So people differ in their personality, and we wanted to investigate whether this is because people differ in the structure of their brain, and if that could help to explain some of the variation in personality that we see. 그레이엄 교수는 먼저 42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검사한 후 그들의 뇌 구조에서 차이를 찾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레이엄 교수의 예상대로 뇌 구조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One part of the brain, the orbitofrontal cortex, which is a part of the frontal lobe of the brain just above the eyes, and another part of the brain called the striatum or ventral striatum, a very deep structure in the center of the brain. We found that the more the concentration of brain tissue in these regions, then the higher people tended to score on this measure of personality, of being a people person. 바로 이곳의 차이가 사교성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달콤한 음식이 주는 쾌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is that both of these regions have previously been shown to be important for very simple, very biological pleasures, such as enjoying food or sweet liquids or biological pleasures such as sex. 사교적인 성격이 뇌 구조를 만든 것일까요? 뇌 구조의 차이가 사교성의 정도를 결정한 것일까요? Fairly large extent, not a completely 100% extent, but to a substantial extent, then these your brain structure is under heritable and therefore presumably genetic control. And it's certainly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change their personality over time. It does have, your personality of course does change as you develop. 가능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 그레이엄 교수는 성격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여기에 타고난 내향성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슈왈츠 교수인데요. 그의 연구는 남다른 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I was reading about the work that Jerome Kagan was doing following children who had been very shy or very bold and outgoing when they were 2 years old. And I was curious as a psychiatrist what was happening to these children when they became adolescents and then young adults. 그는 케이건 교수의 연구에 참여한 아기들이 18세가 되던 해에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유아 때부터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특성을 보였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뇌의 신경활동을 통해 기계적인 신호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낯선 사람과 낯익은 사람의 얼굴을 예고 없이 보여주며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의 편도체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fMRI 실험을 통해 수줍음을 많이 탔던 사람들의 편도체가 대조그룹보다 훨씬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lements of these differences are preserved in structure, in function, in behavior, into at least early adulthood, and we suspect actually in later life as well. 더욱 놀라운 것은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수줍음을 타지 않는다고 말한 실험자들의 뇌에서도 편도체의 반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Somebody gives you a pile of scrap metal. You know, you can make a beautiful sculpture out of it, but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an oil painting. Difference and possibility and reasons to kind of, you know, work with what you have and not try to create something that is not there.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과 차이점.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니퍼 코너와일러 박사입니다. 코너와일러 박사는 내향인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리더들이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And studies even demonstrate that executives, leaders at the very top of organizations, tend to have an introverted personality. Their temperament is like that. People that we might, of course, know, famous people like Barack Obama, our president. Many people also in leadership positions, such as Bill Gates, the famous investor Warren Buffett.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장점과 잠재력을 알리고자 그녀는 미국 전 지역에서 수많은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가 이토록 내향인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There is still a lot of bias. I call it introvert bias. You know, many times, over 80% of the time, they answered to me questions about feeling misunderstood and overlooked. People are saying, you know what, I really relate to this because I always feel like something is wrong with me in my company. You know, that I'm not speaking up or I'm not, and you know what? 4 out of 5 of them believe that extroverts get ahead in their companies. 4 out of 5 believe that. Now, whether or not that's true, we don't know, but that is their perception.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민하는 리더들이 제니퍼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는 로리 역시 내향적인 리더입니다. They had, made the assumption that I was devious or cold or all sorts of negative stereotypes based upon my reservedness. So I had to learn that there were some negative implications when I didn't automatically say what I was thinking in a situation. And I tend to be someone who thinks a long time before she speaks, and so that's been a handicap.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내향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니퍼를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거죠. All the way to people I know quite well. They confide in me. People tell me all sorts of things just because I'm an empathetic listener. I have good listening skills. That has helped me feel better about, again, what has been a natural shyness my whole life. So. 우리는 제니퍼가 말하는 또 한 사람의 내향적인 리더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바로 CNN입니다. CNN은 24시간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뉴스 채널로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곳이죠. 특히 최근 CNN에서 방영된 몇 개의 특집 프로그램들은 획기적인 기획력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의 특집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베트남계 미국인 킴 부이. 그녀가 바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내향적인 리더입니다. I would describe Kim as quiet and calm and organized.
And probably those qualities do speak to someone being an introvert, yes. She doesn't have a demonstrative personality. She's very calm and collected, and she's very sure of herself.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킴부이. 그녀는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내향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CNN에서의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I definitely, before I'm about to talk to anyone or to sit down here with lights and cameras and talk to you, you know, my heart beats a little bit faster, and you know, you get nervous, and so suddenly I was the person that was deciding, you know, these were the important stories that America and beyond needs to know about, and I started getting really nervous about it. Even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중심에 내향적 성격의 킴부이가 서게 된 것입니다. 숨가쁜 제작 현장에서 많은 스태프들과의 회의를 이끌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녀만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So I got involved in nonprofit work and board work and really practiced my public speaking in those arenas where it felt a little bit more safe. I was volunteering. I wasn't being paid to do that work necessarily, so I felt like I could take more chances. So I started really developing my public speaking skills there, and then I saw it slowly start translating to work. 점심시간. 대규모 설명회를 앞둔 킴부이를 돕기 위해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Okay, guys, thanks for gathering on a Friday afternoon. I know this isn't give you a sense of the presentation that we'll be giving to the sales team up in New York. My first time presenting in front of over 100 salespeople, so that'll be interesting. But it's great because Kate and Betsy will be up there with me. So we're actually going to run through it. I wouldn't say that that's gone away. It's just I've tried to find ways to be more prepared to deal with it. CNN에서는 사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히어로즈라는 이름의 영예로운 시상식이 있습니다. 킴부이는 당당하게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죠. 그녀의 내향적인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When she has a meeting and the meeting's over, that she would send an email asking people that if they would like to talk to her one-on-one or just outside the meeting, that she's open to that. And I appreciate the fact that she understands that some people would probably be able to contribute more in that situation rather than in a large group of people. I started doing that because I realized a lot of the time I didn't feel comfortable speaking up, but I had these ideas, and so it's definitely shaped the way I manage other people. 섬세함으로 동료들을 배려하는 킴부이의 내향적인 장점이 모두를 움직인 것입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킴부이가 절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가 시간이죠. All of the activities that I do to recharge myself really are activities that I do by myself. 킴부이는 내향적인 성격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절대 바꾸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I think the biggest mistake is if an introvert suddenly tries to change and become an extrovert, because what they're doing is they're discounting all of the wonderful things and all of the very successful things that comes with being an introvert. 우리가 외향성을 지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교적이라는 점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폭넓은 인간관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향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는 외향인들만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설문을 통해 내외향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친구관계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원 안에 자신을 중심으로 보다 가깝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의 이름을 모두 써보도록 했습니다. 3학년 학생 300여 명이 모여 성격 검사를 마친 후 설문에 참가했습니다. 쉽사리 이름을 써내려가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더 이상 이름을 적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친구의 이름을 쓴 학생도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외향적인 학생들이 기재한 친구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화제를 꺼내지 않아도 그쪽에서 화제를 되게 꺼내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저도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좀 친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향적인 친구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다가가기 힘들다고 할까. 제가 막 장난치면 걔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웃고 끝나고 그런 게 좀 난감해요. 혼자 비밀이 많고 그러니까 좀 친해지기 힘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우리는 다시 내외향인 학생들이 원안에 적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서로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일치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내향인 학생과 친구 간의 상호 일치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사귀기는 쉽지 않지만 관계를 깊게 하는 내향적인 성격만의 매력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자기보다는 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려운데 막상 친해지고 나면은 서로 깊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내향적인 애들한테 좀 더 약간 신뢰가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고민 같은 게 좀 있으면 주로 걔네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지켜줄 것 같고. 내향적인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 안 하더라도 뭔가 있어요. 이렇듯 내외향인 학생과의 교우관계 설문 결과 교제의 즐거움과 친밀도에 있어서는 외향적인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친구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자아개념 증진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만족감을 주는 것에선 내향적인 학생이 더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크기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크지만 내향적인 사람들도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히려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반응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장면은 내향적인 성격의 참여자분들과 제작진이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제작진이 던진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더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느끼는 내향인들에 대한 인식 중 하나가 바로 반응이 느리다는 점이죠. 우리는 고려대학교 생물심리학 실험실 연구진과 함께 내향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파와 반응 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극단적인 외향적인 학생과 그리고 극단적인 외향적 성격을 띠는 학생을 31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과제에 대한 뇌 활동을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뇌향인들의 조금 느린 반응이 그들의 뇌 활동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뇌파 실험입니다. 실험은 내향인과 외향인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피실험자는 모니터에 나오는 지시대로 키보드를 누르는 과제를 실행합니다. 이때 키보드를 누르는 반응 시간은 밀리세컨드, 즉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그 과정에서 뇌파를 측정해 내향성과 외향성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과제에 대한 정답률은 내향인 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또한 과제 수행 시의 반응 시간에 있어서도 내향인 학생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젠크의 이론에 따르면 내향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반응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회적 복잡한 상황에서 내향성 성격의 사람이 어떤 응답을 할 때 훨씬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한 후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린 것으로 이게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경우에 내향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반응의 속도가 더 높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어떤 사회적 고려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평소에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각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반응 속도도 빠르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향인의 뇌가 보다 빠르고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영재센터,
이곳의 린다 실버맨 소장은 30년이 넘게 영재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마크도 그중 한 명이죠. I've only been able to make friends with people who are much older than me or people who have a similar personality to me. So when I was young, I didn't have very many friends and they were 실버맨 소장은 그동안 자신이 만난 영재들에게서 내향적인 성격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What we're finding through our research is that the higher the child's IQ, the more likely the child is to be introverted. In the American population, which is a very extroverted society, we have about 75% extroverts and about 25% introverts. In the gifted population, the moderately gifted population, it's about 50% introverts and 50% extroverts, twice as much. When you get into the highly gifted range, it's about 75% introverts and 25% extroverts. So it's about triple what it is in the general population. 영재성과 내향적인 성격의 연관성, 미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이곳은 우리나라 과학영재의 산실인 서울과학고등학교입니다. 우리는 이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의 일반 고등학생들과 비교한 결과 서울과학고 학생들의 성격이 보다 내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의 내향적인 성격과 영재성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일반 보통의 아이들보다 주어진 정보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많은 정보를 지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보들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재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재결합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내향적인 어떤 성격 특성을 많이 보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내향적인 성격이 장점이 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죠. 그것은 바로 국내 CEO들의 성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CEO의 45% 정도가 본인은 외향적인 동시에 내성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내성적이라고 응답한 CEO가 35.9%로 본인의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답한 CEO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CEO는 흔히들 외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럼 내향적인 CEO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곳은 홍보 대행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참신한 기획력과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기업 홍보는 물론 대규모 모터쇼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며 능력을 인정받은 젊은 기업이죠. 바로 이곳에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CEO가 있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 뵙거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저한테는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이었고요. 실제로 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성격상 그렇겠죠. 절대로 그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사회계에서는 어디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을 가시면 항상 떠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바로 이 사람이 내향적인 리더 여준영 대표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홍보계의 2단화로 통합니다. 일단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의 개인 기피도 있고요. 사람과 이렇게 많이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한 반 정도는 먹는다 그러냐 혼자 이렇게 사귀는 편입니다. 여준영 대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을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혼자라는 단어, 여준영 대표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 고민하는 힘, 노력하는 힘, 노력, 생각, 고민 전부 다 혼자라는 단어하고 좀 어울리잖아요. 혼자 있을 때 더 잘 되는 법이고요.
그의 사무실에는 비서가 없습니다. 누군가 늘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손님들은 그가 직접 만든 커피를 대접받습니다. 이렇게 찍었어요. TV인 줄 알고 격식이 없어 보이는 이 대화 장면은 사실 여준영 대표가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낯선 고객도 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성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뜻 응했고요.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거나 제 어떤 그 성격을 좀 배려해 주시거나 또는 어떤 일의 효율에 있어서 제 판단을 좀 존중해 주시는 고객들의 경우는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요. 네. 또 요즘은 그런 일만 하고 있어요. 고객과의 만남은 이렇듯 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내향적인 성격은 물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결과라는 여준영 대표의 자신감이 만들어낸 그만의 방법인 것이죠.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PT에 강한 어떤 목소리나 아니면 애티튜드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PT의 본질은 그 내용이에요. 콘텐츠. 그 콘텐츠 개발이 외부와의 교류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 고민하고 많이 공부하고 뭐 어떤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그 시간 투입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저일 거예요. 아마 어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종이 재질은 틀려도 칼 써는 걔네들 이런 여준영 대표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만남이죠. 자신의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직원들과의 교류가 늘 걱정인 여준영 대표.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아들하고 몇 번 해봤는데. 하나, 그렇지. 하나, 들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사장이면은 신년에는 직원들 앞에서 신년사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원래 회의 때 나와서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직원들 전체 모아놓고 이렇게 밥도 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교류를 잘 못하는 사장이 되는 게 어떤 마음에 걸리고. 저장하지 말고 출력해라라는 캠페인을. 그렇다고 여준영 대표가 직원들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이 동영상 강의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 저희 오늘 동영상 강의 시작하고요. 시간은 한 35분 정도 걸리실 것 같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나서기는 불편하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여준영 대표. 화면으로 대표를 만나는 신입사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대표님 동영상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좀 처음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좀 재밌고 뭐 어색하기도 하고 했는데 강의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바도 다 전달이 돼서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 실제로 만나 뵈어서 그 얘기하시는 거 꼭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여 대표에게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한채 일기 전에는 밴드 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런 친구는 이런 걸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준영 대표는 직원 하나하나의 취향까지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 직원들 하나하나 선물을 다 따로 구입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이렇게 놓고 찾아가라. 그래서 직원들이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찾아가고. 그는 말보다는 글로 이야기합니다. 고객들에게도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자필로 한 가을부터 뭐 봄까지를 연하장을 쓰다 보니까 원래 목표는 크리스마스 때 보내는 거였는데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써서 제가 만든 수첩하고 한 450통 정도의 편지를 보냈죠. 리더.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일까요? 여준영. 그는 무엇을 전하는 리더일까요? 회사라는 부분이 사람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뭔가를 제시해준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한번 뭔가를 만들어보자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또 만들어내셨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의 회사의 이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그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에 몰입하는 여준영 대표. 그의 삶에서 내향적인 성격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향적인 성격, 그리고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생긴 제 일을 하는 패턴. 그게 이제 우리 회사를 키운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를 키운 어떤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사람을 싫어하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꽃 하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